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답게 탄소 중립 및 바이소셜 실천 캠페인 지구인답게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박수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도 몇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바로 환경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죠. 예, 이 자연의 소중함을 매번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무려 160만 톤에 이르고요. 현재의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유지를 한다면 10년 후, 20년 후 지구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살던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구인답게 그 행사명부터 느껴질 텐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다양한 생각과 방향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행사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아까 박수 소리는 진짜 한 100여 분 정도 계신 것처럼 컸지만 실제로는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한 대신에 답게 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2021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뭐뭐답게라는 표현은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예를 들면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 답게라는 표현은 이제 본분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운동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자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7개 종단 평신도가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6년이 됐네요. 그죠? 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해서 상실되고 있는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양한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미 했습니다. 자, 올해는 그럼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손병선입니다. 저희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7대 종단 평신도 협의체로 구성되어 지난 2015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2018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와 환경보호, 공동체의식의 가치를 회복하고 7대 종단 평신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부산 우산교구 청원회장 박경신입니다. 이 답게 살겠습니다는 행사에 우리 부산교구 차례가 돼가지고 이 부산역에서 좋은 행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서 매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주계종 중앙신도의 사무총장 이찬영입니다. 저희는 서울, 경기, 인천 30여 개소에 300여 명에 해당하는 미혼모분들에게 저희의 정성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부터 올해 21년까지 만 6년, 횟수로 7년의 활동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펼쳐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라는 캐치프레이즈였네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잇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였고 올해는 제자리로 모두 제자리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로가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제자리로 돌리자,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요 8월 28일 4대 덕목 실천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제자리 찾기 운동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24일, 10월 30일 명동 밥집과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인 돕기 행사를 실시했고요. 11월 25일 미혼모 돕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1,493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18일, 19일 각 종단 평신도 및 지적장애인 등 67명과 강화도 종교 성지를 탐방하며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답게 오늘 행사명에도 국민답게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죠. 답게라는 말은 참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은 참 어렵고 커다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어려운 것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따뜻하고 아직도 살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를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요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주최 7대 종단 평신도협의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손병선 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회평화예비회 손병선 회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저희가 갖는 탄소 중립과 바이소셜 실천 캠페인 행사에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유경촌 사회사목 3당 주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한사평 7대종단 회장님들과 실행위원님들 그리고 본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널 속을 이제 좀 벗어나는가 싶더니 새롭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몹시 힘든 연말을 맞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행사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갖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과거에 당연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몹시 그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라는 슬로건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과 더불어 전국의 다양한 방식의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갖는 탄소 중립과 바이소셜 실천 캠페인 또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뜻깊은 행사라 여겨집니다. 이어서 관련 행사로 갖는 명사청청 지구인답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의식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갖는 에코브리티 문화공연은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이민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의 유쾌한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보다 희망과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선 대표 회장께서 인사 말씀으로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대표 회장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뭐 강연도 있고 그다음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과 동서울 지역 담당 유경촌 주교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유경촌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지구인답게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7개 교단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계시다니 참 기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의회가 추진하는 국민답게 탄소 중립 및 바이소셜 실천 캠페인은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장 탄소 중립이 필요한데요. 인간은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의 생산과 소비는 불가피하게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탄소를 배출해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생산과 소비 방식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었고 또 이것은 종교의 근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 즉 생태 문제이죠. 이 지구에 대한 염려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즉 그들과 함께 지구가 발전하는 그런 발전의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당신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노력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 생태론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행사도 저에게는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는 하나의 예라고 느껴집니다. 부디 오늘 지구인답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추진하는 국민답게 탄소 중립 및 바이소셜 실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유경촌 주교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회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을 조금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통합 생태론이다. 이런 중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을 돌보는 것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더 추워질수록 이렇게 연말 연시에 이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약속하는 지구인답게 운동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종단 회장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께서도 환경 보존,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진 않고 각자의 위치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실천 다짐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계셔서 소리를 낼 수 없다 하면 마음의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분을 다 앞쪽으로 모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 지구인답게 운동 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인답게 운동 선언문. 한국의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신앙인의 겸함을 바탕으로 생명 상호 존중하고 배려와 화합으로 진정한 생명 존중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에 속한 평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21 지구인답게 환경 제자리 찾기와 바이소셜 실천 운동을 펼치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탄소 중립 기후 행동 1.5 미니멀 라이프를 통하여 기후와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지구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용은 줄이며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일상 속의 환경 생활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며 착한 소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 무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을 위한 녹색 소비, 로컬 소비, 불공정 기업, 제품 불매 등 착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실대조용단 경신도 1동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진 희망의 빛이 지구를 밝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 오늘의 다짐이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대 종단 회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멋진 세레모니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분위기를 바꿔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날에는 또 특별한 선물이 빠질 수가 없죠. 답게 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오늘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선착순 200분께는요 커피 기프티콘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소감을 써주시기만 합니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들 들어와서 여러분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혹시 환경위기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계는요 전 세계 환경 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대어 나타낸 환경 지표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양호를 상징하는 거니까 0시부터 12시까지 있으니까요. 0시에서 3시 사이를 이미 지나서 현재는요 아주 심각 단계인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시간 12시까지는요 불과 2시간 22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텐데요. 저도 늦게 결혼해서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은 못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아마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현재 상황.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이제 마스크까지 써야 되는 지경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행사의 의미가 그래서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지구인답게 콘서트는요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었던 환경의 가치를 되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 중립, 바이소셜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크 콘서트와 에코브리티들의 문화 공연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에코브리티 좀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에코라는 환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셀럽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는 셀럽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바이소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소셜. 흔히 이제 우리가 가치 소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광고가 기준이었던 기존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는 소비 활동, 이거를 바이소셜이라고 합니다. 자, 인사분을 모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소셜 캠페인 홍보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고 본격적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의 일상,
우리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이소셜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착한 소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일의 가치를 선택할 때 마음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선택할 때 지구의 온도는 1도씩 내려갑니다. 우리의 일상에 조금 더 특별한 가치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는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내일로 연결합니다.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소비, 내일을 살리는 희망찬 소비. 바이소셜, 우리는 더 나은 일상을 삽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영상을 보시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이소셜이 BY가 아니라 BUY, 바이, 뭔가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셜을 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풀이했을 때 가치 소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바이소셜이라는 용어가 낯설다 하더라도 아마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지부식간에 구매 전에 환경,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구매를 하셨다면 이미 생활 속에서 바이소셜을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바이소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분을 저희 연사로 모셨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다 준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더 피커의 송경호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 위기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 바이소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경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피커 대표 송경호입니다. 오늘 행사가 굉장히 따뜻한 행사네요. 우리 기후위기라는 키워드 아래서 조금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어떻게 식힐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히는 행동들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사실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주시고 또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바이소셜에 대해서 강연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들처럼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사실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왕이면은 같은 물건을 살 거면은 나랑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소비하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더피커라는 곳은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로웨이스트 하면은 이제 단어에 담겨진 그 뜻처럼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읽어보시면은 건강한 소비, 건강한 지구라는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쓰레기의 문제라는 것들을 소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불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주체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어 나갈 때는 기업들, 생산자들도 당연히 건강하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들도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체로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주요한 주체들에 대해서 조력자가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들, 환경이라는 단어들,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단어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소셜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영어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자, 구매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2012년부터 영국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풍토가 잘 갖추어진 영국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 서비스들을 구매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다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바이소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단어는 바이,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하는 것들, 소비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바잉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떤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소비가 아니라 이 소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 거예요. 우리가 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 소비가 뭐죠? 소비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죠? 소비가 뭘까? 뭔가를 구매하는 게 아닐까? 말 그대로 이제 화면에 나온 것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은 화폐를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아오죠. 이 교환의 행위 자체가 바로 소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소비의 의미라는 것들이 과연 이 교환의 의미에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교환의 의미라는 것들에만 우리가 굉장히 소비라는 것들은 교환이지라고 못 박아 버리면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소비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업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합리적인 소비였겠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계속 거쳐왔고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게 됐죠.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드사에서 헨리 포드라는 창업자가 예전에는 유럽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만 뭔가 취미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치품인 자동차를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기계식으로 착착착착 찍어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캐파를 갖추고 나서부터는 사람들도 일반 그 소시민들도 마이카 시대를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사치품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조금씩 열심히 벌어가지고 을에 적당히 살 수 있는 제품으로서 자동차의 지위를 끌어내렸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차별이 생겼던 것들을 사실 이런 걸 상쇄해버리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들이 낳은 사실 이면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전통적인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우리한테 인류에게 미덕이라는 것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는 것이에요. 소비를 잘해서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돌고 그러면 니즈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지면 고용 창출도 높아지고 계속 부유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고민해볼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많이 만든다라는 것들은 어떤 얘기로 다시 생각해볼 수가 있을까요? 많이 만든다는 것들은 그것만큼 버려지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산업화 이전의 중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쓰레기의 종류들 양들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뭐 동식물의 찌꺼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산물,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옷들 이런 것 3-4가지로 추려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눠졌는데 산업화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네. 지금 표로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간다 이거 외에도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부가적인 생활들도 해야 되고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소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비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 종류들 그리고 종류뿐만 아니라 그 양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물건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것들 단순히 성장하는 것들에만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언젠가부터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정부들이 소비자들이 재무적인 목표랑 상관없이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잉여 수익금이 남으면은 이것들로 뭐 하천도 뭐 조금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조금 소외계층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완전히 기업이 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뭐 비영리 단체들, NGO 단체들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단체들이 해 나갔던 것들인데 언젠가부터 기업들이 이런 섹션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CSR이라는 조금 어렵게도 들릴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돈 좀 남으면은 좀 도와주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CSR 활동 프로그램들이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기업들이 돈만 버는 것들이 아니고 생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회 복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해나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돈줄 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한 것들을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좀 선한 행위를 했었을 때 그 업체에 찾아가서 돈으로 혼쭐 내준다. 소비를 그쪽에 해준다. 화폐 투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 따뜻한 가치에 대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돈을 쓰겠다. 이게 바로 돈줄이라는 내용들로 지금 사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사례들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한테 내게 돈을 쓰겠다라는 우리의 소비자들의 열망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기업 행위는 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선한 행위는 분리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재무적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곳, 착한 곳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재무적 목표랑 선한 행위를 동일시하는 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을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뭐 다 다르기는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야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뭐 영국이나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의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기준 삼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기준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결과물을 낳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연말에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캠페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해가지고 연말에 대해서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한 굉장히 대단히 파격적인 할인 행사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비의 꽃이 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파타고니아는 소비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소비자분들 필요한 것만 사는데 그 물건 자체도 선한 것들을 사세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은 구매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 기업과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은 이런 데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나한테 좋은 거, 단순히 나한테 싼 거, 나한테 가성비 좋은 거, 이러한 예전 방식의 고전적인 소비의 의미를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어디 가서 사야 더 싸지? 어디 가야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이 두 가지 키워드, 제품과 화폐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요. 이 기업이, 이 물건이 대체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나한테 소비를 강요하나? 하지 않나? 이런 것들, 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접근을 하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선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제품 안에 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좋은 물건 값싼 가격 이것만 있었다면은 굉장히 다각도의 요인들이 소비에 지금 많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품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구성품, 그 파츠를 구성하는 그 분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품이 우리는 교환의 현장에서만 이제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판매 단계도 있었지만 이게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그리고 판매되고 내가 사용하고 올바르게 폐기했는지, 이 전체 제품의 생애 주기를 한번 뜯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바이소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먼저 생산 단계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단순히 그냥 저기서 좋은 거 판대요, 그냥 유기농 제품 판대요, 건강한 제품 판대요, 소셜 미션이 있는 제품을 판대요라는 거 말고 그 안에 정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제품, 친환경 식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발생했는지, 폐기물을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완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소셜을 하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관심, 이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우리가 바이소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앞단과 뒷단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아져야 돼요. 여기서 앞단에 있는 생산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식물, 식재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무슨 쓰레기가 나오지? 그냥 식물 키우니까 오히려 탄소 배출 안 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식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처럼 길러내기 위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비닐로 씌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철이 아닌데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탄소 발생을 하면서 석유 베이스의 이런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기후를 온도를 조절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생산 단계에 무엇이 있는지예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가 오염되고 이런 수질이 오염되는 내용들, 그 현장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 제품에 좋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을 10,000원에 하나씩 파는데요. 여러분들이 만 원 주고 사시면은 저희가 하나는 다른 데 더 기부를 해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담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된다면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좋습니다라는 메시지, 그 붙어 있는 메시지만 보고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제품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여기에 얽혀져 있는 굉장히 인권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탑시다, 전기 자동차를 탑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실행하려고 이 제품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그 코발트라는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 혹독한 이제 환경 속에서 이 배터리의 아주 주요한 성분으로 들어가는 코발트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혹사당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전기차를 타는 것으로만으로도 이 지구가 나아질까? 우리 지구가 더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의류를 사기 위해서 더 그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의류를 사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동 착취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유통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은 뭐 단순히 뭐 유통이 뭐가 중요한가,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사면 되는 것들이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유통 과정에서 소실되는 것들, 여기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들,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닿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당연히 크겠죠.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100을 생산하면 100을 다 팔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만, 100을 만들어서 제품성이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 중앙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단순히 똑같은 맛, 똑같은 영양소인데도 유통 규격에,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신미성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우리 못난이 채소라고 하죠. 이런 어글리푸드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지구의 명운을 앞두고 있고 인류 생존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말하는 과정에서 신미성과 유통 규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겼어 그냥 버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메시지의 앞과 뒤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유통부 과정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판매 단계로 넘어오면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판매 단계에 다다르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구매하는데 포장 없는 제품 살 거야, 제로 웨이스트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판매 단계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1+1 하나 더 준대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시즌이 됐다고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언젠가 쓰겠지, 이렇게 싼데라는 이유로 필요 없는데도 구매를 막 해요. 이런 것들 소비의 강제라고 하거든요. 누가 뭐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 빨리 사세요, 뭐 무조건 사세요, 강제하는 그 강제 말고 하나 더 줄게 사세요, 필요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일단 쟁여두면 언젠간 써요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용어 안에 숨어있는 소비의 강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러한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감축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판매 단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용 단계로 넘어올 건데요. 사용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해요. 좋은 제품 잘 생산해서 잘 유통한 다음에 판매했으면 됐지, 사용은 뭐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도 일회용품이에요. 썩는 플라스틱이래요. 근데 일회용품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요. 계획적 진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획적 구식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품의 수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첨단 기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은 제일 좋은 시대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제품들을 쓰는 기간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용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행이 바뀌고 기술력이 상향되면 새 제품이 나오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새 제품을 사야만 하는 것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부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구식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제품의 폐기 단계까지 끌고 가는 그 서사를 포기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품들을 오래 쓰느냐다. 바이 소셜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교환의 현장에만 담겨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좋은 제품들, 선한 제품들을 샀으면은
그 제품을 책임감 있게 그 제품 수명에 맞게 온전히 사용하는 것들, 이것도 바이소셜의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까지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뭔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폐기 단계는 쓰레기는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했고 어떻게 유통했고 어떻게 판매했고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폐기물의 양이에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성에 생긴 쓰레기산,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뭐 CNN 이런 쪽으로 방영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뉴스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뭐 배달 쓰레기라던가 일회용 쓰레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이 폐기물의 현장들, 폐기물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라는 단계로 제품이라는 것들을 한번 해부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는 제품을 메시지 보고 샀는데, 가격 보고 샀는데 사실 그 제품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쓰레기도 담겨 있고 인권도 담겨 있고 젠더도 담겨 있고 온갖 사회 문제들이 제품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은 저렇게 쓰레기 많이 만드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지. 저렇게 탄소 많이 배출하는 것들은 사지 말아야지. 저렇게 인권 착취하는 것들은 사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단순히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그 서사가 있는 내용들, 물건 안에 있는 물건의 삶, 생애 주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물건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그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메시지만 봤었을 때 굉장히 공허하게 되고 허황될 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소셜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내용,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 행위 말고 소비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소비의 내용들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소비의 내용들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안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은 뭐죠? 이 물건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키워드가 그냥 소비 말고 기후 위기 시대에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은 대체 뭐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는 최저가 검색도 해보고 뭐가 가성비가 좋다 한번 그 상품평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목전에 들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체 합리적인 소비는 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같은 화면이에요. 소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소비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열의 9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 열의 열은 당연히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게 소비죠 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소비, 선한 소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소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 유일하고 너무 익숙해서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 점으로서의 소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은 이 점이 선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소비가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물건을 산 다음에 온전히 사용하고 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를 해요. 그때 소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라는 것들은 뭐랄까 하나의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교환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소비는 서사가 있고 하나의 문장이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세히 이 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면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면으로 이제 확장시켜보면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와요. 구매 지점 때 마케팅,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가? 뭔가 어떠한 그 마케팅 문장에 현혹돼서 그냥 산 건 아닐까?
아니면 혹은 선하다라고 위장되어 있는 어떤 문장 때문에 그냥 산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사용 지점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길게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품의 수명만큼.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 계획적 진부와 뭔가 계속 유행이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새 거 사고 신상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용 지점을 온전히 다 소모하지 않고 폐기하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이 사용 지점을 온전히 다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폐기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폐기 지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온전히 재활용하고 그리고 뭐 리사이클, 업사이클 이런 좋은 단어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 보는 개념들이 드디어 나와요.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회 비용이라는 것들, 환경 소모 비용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소비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해요. 소비 원근감이라는 것들은 뭐 사실 있는 단어는 아닌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어서 만든 단어예요. 소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있어도 비교적 멀리 있으면 작게 느껴지고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 크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원근감인데 소비에도 이런 원근감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면은 가격 그리고 물건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사회 비용, 환경 소모 비용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들이 원근감인데 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고 혹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이 사회 비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내용 안에서 환경 소모 비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쓰레기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 쓰레기가 집안에 생겼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분리수거해서 바깥에다가 내다 버리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사라져 있어요. 그럼 쓰레기는 문제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내다 놓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누구죠?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가져갔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용역업체 분들이라던가 뭐 환경오염위원원 분들이 좀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겠죠. 그러한 인원들의 인건비들은 대체 누구 돈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워가서 시설로 넘어가요. 그 재활용 시설, 뭐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떤 돈으로 지어지고 어떤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처리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요.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뭐 그런 다양한 오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정화 비용들 우리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재난 상황이 빈번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재난 상황이 빈번하면은 재복구 비용들은 누구 돈으로 우리가 차용을 하죠?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 소비 내용으로 돌아오는데 올해보다 작년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데 작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을 생각해 봤을 때 작년 여름 특징은 뭔지 기억나세요? 더웠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때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기후 위기다.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들 이제 장마가 너무 길어요 뉴스가 사그라들고 나서 갑자기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장마가 길어지면은 해가 안 나요. 일조량이 적어지면은 농산물이 생산량이 적어지죠. 생산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어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나는 쓰레기를 내다 버렸는데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올랐대요. 나는 쓰레기를 내다 버렸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점점 높아진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뒷단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금액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할 때 가격표에 적혀져 있는 가격 먼저 돈 내고 그리고 나서 또 2차로 돈을 내는 게 또 있었구나. 이거를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면 돼.
편하면 돼, 깨끗하면 돼라는 그 제품에만 매몰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합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소비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가격표에 있는 것들만 봐야 될까요? 이 물건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 이 뒷단에 있는 비용들, 이 비용들을 더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뭐가 더 쌀까? 내가 내는 돈이 실제적으로 뭐가 더 쌀고 뭐가 더 비쌀까? 일회용품 사면 지금 당장 내는 돈 100원, 200원이겠지. 근데 뒷단에 내는 비용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이 덧셈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개체를 더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후위기 시대 살아가면서 정말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파헤쳐 보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주 간단한 덧셈 여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소비자 판매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그 뒷단에 있는 것들, 지금 안 보이는 것들, 작게 여겨지는 것들,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을 더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이소셜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좋으니까 내가 돈 좀 더 쓰지 뭐 이거 말고 내가 저거 좋은 거 사는 것 자체가 저 사회를 위한 것들 자체가 저 소수 뭐 민족 뭐 그런 소수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소수자들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을 사는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좋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 논리적인 공식에 의한 것들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품 구입하는 소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선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제품 말고 이 내용에는 일단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람에서 무담까지라는 단어는 환경공학적인, 환경평가적인 단어였어요.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전 단계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환경적으로 유효한 게 있으면은 개정하고 고치자라는 것들이 전생해주기 평가라는 내용으로 이미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담까지 말고 그걸로는 부족해. 요람에서 요람까지 다시 요람으로 생산으로 돌려보내는 그 순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제품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는 그거 다 봤다. 이거는 이거 사는 게 좋아. 이거는 이거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어떻게 생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실 바이소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환경적인 소비에는 더 중요하고요. 바이소셜 그리고 이런 쓰레기가 순환되는 것들, 자원이 순환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우리의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순환이라는 기조 아래서 해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바이소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아주 인문학적인 가치를 쥐어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제안을 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한번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제품 안에는 뭐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잊으셔도 좋아요. 하나의 이거를 포괄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안타깝다. 저 사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다. 이러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그런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사람끼리의 공감 말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들은 물건에 대한 공감이에요. 저 물건에도 생애 주기가 있대. 저 물건에도 삶이 있대. 그러면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 물건이 저렇게 짧게 살다가 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감 능력을 물건한테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비건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가치로 굉장히 부상되고 있죠. 그거는 동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런 목적으로 태어난다고? 저런 방식으로 태어난다고? 저렇게 죽는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물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공감 능력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바이소셜 그 정의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복잡한 내용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바이소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은 공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들을
내 안에서 얼마만큼 크게, 얼마만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바이소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고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 공감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테고요. 이제 깨어있는 자본주의, 우리가 막 생산 이런 얘기하고 하면 자본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뭔가 문제를 많이 낳는 자본주의 말고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 단어를 창시한 이제 라지 시소디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들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목적은 나누고 성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야. 근데 자본주의가, 지금의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빼앗고 그냥 가버려. 그런 인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공감 능력을 끄집어 오면서 바이소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대체 나누고 성장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냥 가버릴 건지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정말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피커의 송영호 대표님 잠깐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서주시죠. 저쪽으로. 예. 제가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리를 좀 두느라고 그쪽으로. 네. 그거 T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공감이라는 그 정의를 또 다르게 좀 내려주셨어요, 그죠? 예, 사람과의 공감이 아니라 물건과의 공감. 네, 네. 예, 물건의 생애주기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공간의 개념을. 네. 자, 이제 우리 저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SNS를 통해서 Q&A를 위해 가지고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네. 몇 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송영호 대표님과의 강연 시간을 좀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바이소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뭔가요? 이제 우리가 뭐 가치 소비 이렇게는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바이소셜의 정의는 뭔가요? 이제 마침 이제 마무리했던 사실 그 공감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이소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감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냥 교환하는 물건을 사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물건을 어떻게 좀 길게 사용할 수 있을까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공감 내용들이 바이소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다, 바이소셜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거의 뭐 결론이셨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송 대표님께서는 바이소셜에 관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저의 계기가 사실 이런 사회적인 미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조금 하찮은데, 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싫다라는 그 귀찮음의 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귀차니즘에서 발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명된 것도 많고,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얻어지는 것도 많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한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그런 걸 얻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하찮지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이 바이소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뭔가 드라마틱하고 엄청 큰 계기만 그게 있어야만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사실 벽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귀찮아서요, 막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 벽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찮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다 먹어버려요. 좋네요, 최고네요. 이거 환경에 오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오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러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야, 나도 이 바이소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턱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와 현재를 좀 비교한다면 바이소셜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 초기 때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소개해 주실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인가요? 일단
초기에는 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아. 막 진짜 환경운동가 분들, 활동가 분들. 특정 활동하시는 분들만 그쵸, 오셨군요. 그쵸. 예, 그냥 이 단어 자체에 공감하는 그냥 소수의 분들이 오셨는데 예. 일련의 그 사회적인 큰 사건들 뭐 그런 쓰레기 네네네. 대란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네네네. 것들을 겪어가면서 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오. 그냥 일반 그 매스마켓에 있는 이제 예.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소통하는 대상도 뭐 정책 당사자분들, 뭐 기업 당사자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볼 때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이 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 나이대는 네. 어때요? 나이대도 좀 특이한데 예. 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예. 재밌어요. 예.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랬다. 아. 그렇지,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예. 이게 이제 이웃 간의 정의야라는 예.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옛날에 네. 나눔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담장도 없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네. 개인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됐지만 그때는 안 맞아요. 그랬으니까 사실 네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진짜 그냥 재미로 여쭤보는 건데 수염이 너무 멋있으거든요. 네. 수염을 혹시 안 깎는 것도 이렇게 이런 상관이 없나요? 이거 깎으면 사실 제가 듣기로 머리카락이 제일 안 썩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털이.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 건 아닌. 그냥 취향입니다. 취향. 멋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멋있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질문 드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해외에는 이 바이소셜 활동이 좀 더 대중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역사가 좀 깊으니까 그러겠죠. 네네. 예. 우리나라에서 바이소셜이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해외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으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 네. 요즘에 ESG 맞아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G가 거버넌스인데. 맞아요. 예.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예.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그게 네네. 거버넌스거든요. 그게 얘기가 굉장히 쉽네요. 네. 저도 이제 거버넌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어떤 그 뭔가를 총괄하는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소셜도 똑같은 예.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예. 소비자 단체만 엄청 열심히 한다던가 막 기업만 막 엄청 메시지를 낸다던가 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함께해요. 뭐 제일 유명했던 이제 영국 사례 같은 경우들도 네네네. 정책에서 바이소셜에 대한 지원을 예. 대대적으로 하고 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네네네. 그런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네네.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예. 각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네.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다양화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그 밖에도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러한 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예. 사실 언젠가부터인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사세요, 이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걸 한번 적어봐라. 네. 한번 그 되돌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내 가치관은 네.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네네네. 내 삶의 속도는 어떻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짧게라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줄이려면 당연히 뭘 해야지.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네네. 이 기업은 뭐 인권 침해를 엄청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데 예. 그 제품이라는데 네.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일상적인 게 주부들 입장에서는 택배를 워낙 좋아하니까 택배가 오면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줄여야겠네 택배를. 그렇죠. 그래서 택배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직접 것들. 그 에코백 같은 걸 들고
시장을 가야겠네 어떻게 보면. 그쵸. 조금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죠. 그런 예. 고민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네요. 자,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곳에 실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예, 오늘 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회사 이름도 잘 지으신 거예요. 더 피커. 그야말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고, 네, 맞아요. 예, 뭔가를 집어내고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그런 의미도 의미신 것 담겨 있죠.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송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다.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그 지구를 살리는 일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무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공연 시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발랄한 분위기를 위해서 딴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러, 네, 피러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러. 분위기 좀 전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재미를 붙여봤습니다. 지금부터 좀 발랄하게 공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뭐 오랜 어떤 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를 그냥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멋진 무대 장악력,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가창력은 기본이신 분들이죠. 오랫동안 좀 유니크한 그런 무대를 선보이는 분들입니다. 자, 믿고 보는 퍼포먼스의 장애 두 분이 함께 하시죠. 놀아줘 무대 갑니다. 지구인답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놀아줍니다. 자, 고민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갑시다. 아무 생각 없었어. 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때마침 맞춤 광고가 뜨고 배너를 누르면 쿠폰의 할인 이벤트에 품절인 막 한정 수량 왔다 지름시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장바구니 넣었다 빼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넣고 한정판도 난 자신있게 간편 결제 포인트 충전 눈보다 손이 빠른 결제 완료 나름 나도 스마트 계획 있는 소비자 하지만 때마침 맞춤 광고가 뜨고 이게 말이 되나 사장님 정말 미쳤나봐 내가 사니 품절이네 인생 타이밍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장바구니 넣었다 빼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넣고 한정판도 난 자신있게 간편 결제 포인트 충전 눈보다 손이 빠른 결제 완료 다같이 손머리로 지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소리 질러 야하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장바구니 넣었다 빼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넣고 한정판도 난 자신있게 간편 결제 포인트 충전 눈보다 손이 빠른 결제 완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다같이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 고민은 환경만 늦출 뿐.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 고민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첫 번째 곡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오시죠. 예. 네네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가수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나라의 조빈 씨 그리고 원음 씨 네네네. 두 분인데, 야,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네네. 이것도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예. 어떤 제품들을 좀 예.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희는 쇼핑에 관련된 노래지만 예. 이걸 약간 개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작지만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 뭐 워낙 화려한 그 무대 매너를 자랑하시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에코브리티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환경을 생각하시는 그런 네네. 셀럽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좀 뭐 소개해 아무래도 주세요. 뭐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큰 어떤 노력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니지만 예. 작게 텀블러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배달 예. 음식 때 오는 어떤 플라스틱 용기를 예. 그냥 한 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이 예. 씻어서 어떤 집에서 다시. 계속 사용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예. 냄비를 집에 있는 냄비를 들고 가서 직접 음식 받아오기. 예. 그런 거. 오, 진짜요? 그럼 저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오. 항상 냄비 주면서 순댓국 받아와 이러셨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예. 뭐 부대찌개 가서 이렇게 냄비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가면 굳이 플라스틱 뭐 일회용 네. 또 용품 안 쓰고 직접 그렇죠? 구매하신 용품을 예. 안 쓰게 되니까 더 예. 주세요. 그렇죠. 덤으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러네. 거기다가 조그만 일회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냄비를 한 큰 걸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일회용만 주기엔 너무 맞아요. 정이 없어 보이니까. 일부러 밥 공기도 큰 거 갖고 갑니다. 그 밥도 막 예, 밥도 더 2인분 받아오고. 주고, 2인분 예. 주고 막. 그렇죠. 오, 예. 일석이조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일회용품을 안 네. 쓰기에는 네. 너무 저희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예. 최대한 예. 뭐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줄이는 걸로.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에코백을 있습니다. 쓰면. 그러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노라조는 네. 의상이 매번 화제잖아요. 네네네. 예, 특히 그 조빈 씨.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네. 말도 안 되는 의상이 너무 많으시죠. 아닙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떤 의상도 지금도 보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박스로 옷을 아니, 만들어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네네. 분들은 야 되게 화려하다 그런데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박스입니다. 박스를 갖다가 이어붙였고요. 모자도 지금 박스예요. 모자도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안경도 박스입니다. 네네네. 업사이클링이 또 안경 유행이다 박스. 보니까 맞습니다. 또 먼저 실천을 그래서 해봤습니다. 재활용을 네네. 해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것들에 저희가 이제 또 환경 홍보대사기도 했고 그래서 네. 무대에서도 좀 저희가 어떤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오. 작은 바람이 좀 담겨 있어서 너무 신기해. 근데 네. 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 이 저희 타이도 지금 이게 박스로 해가지고 네네네. 안에 이걸 붙였어. 네. 골판지.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네. 이런 재활용 소재로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 씨 옷도 혹시 박스 아니? 아 이거 요거 이제 요거는 약간 플라스틱 소재 그걸 재활용한 재활용, 네네. 옷감으로 만든 거죠. 네네. 예. 대단합니다. 네, 예. 네. 앞으로도 네. 그 에코브리티로서의 활동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탄소 중립 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네. 일단 너무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노력, 그러니까 이 노력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굳이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 노력들입니다. 예, 근데 예, 그것들이 쌓이면 네. 지구가 깨끗해지고 또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생명체들이 네, 네. 다 같이 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나 하나만 한다고 해서 바뀔까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 하나가 모두 모여서 모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다 화이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현욱 네. 아나운서님께서 네. 뉴스에서 네. 지금 남극과 북극이 꽁꽁 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진짜. 네,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진짜. 같아요. 아니 네. 저 시베리아가 네. 몇십 년 만에 영하 22도가 됐다는 뉴스를 와. 최근에 좋죠. 봤거든요. 추울 땐 네. 축구, 추울 더울 땐 땐 추워야 더워야 되죠. 그렇죠,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촬영했는데 어제 영하 14도였어요. 야외 너무, 촬영했는데 너무 행복한 날씨죠. 네. 발이 얼더라고요. 근데 저는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뉴스 진짜 행복 뉴스를 좀 전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자, 계속해서 조빈 씨와 원음 씨 두 분과 함께하는 노라조의 무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라조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니까 두 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실천에 대해서 좀 홍보해 주시고 네네. 오늘도 멋진 무대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어갑니다. 야, 갑니다. 자, 이번 노래 여러분들이 일회용품에 담아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냄비에 팔팔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 바로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카레.
않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타지마할 감자 넣고 양파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 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나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올려 먹어라 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 땡큐 땡큐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탄소 중립 완전 짱이다 야하 박수 순한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타지마할 찍어 먹고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 먹자 남았을 때 아하 남녀노소 개나 소나 반해버린 이 맛은 나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거라 예스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 땡큐 땡큐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우 아사 흔들어 야하 짭조름한 단무지에도 3년 묵은 묵은지에도 오 세요 세요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한 번 더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여러분의 실천 완전 환영해 와라 이야 감사합니다. 와 예. 놀아자면서 네네. 가장 뜻깊은 의미가 담긴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뭔가 저희랑 좀 정말 잘 맞는 공연.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약간 이렇게 재활용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재미나게 하려고 했던 시작이 뭔가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자꾸 조금씩 의미가 생기면서 맞아요. 뭔가 이제 허투루 할 수 없는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바로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정말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럼요. 정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네. 지구를 정말 시원하게, 사람도 살기 좋고 동물도 살기 좋고 기후도 아주 살기 좋은 지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맥혀 목이 꽉 막혀 맥혀 머리도 딱 맥혀 맥혀 꽉 막혀 냉장고리 알았다니 사이다 있잖아 헤이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기법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야하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앉을 수
모습들을 보면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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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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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맥혀.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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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리 하나짜리 사이다 있잖아.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환경지킴이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자 다같이 박수. 자 우리가 이럴 때 지구인답게 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예헤. 여러분과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인.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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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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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꽉 맥혀.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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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리 하나짜리 사이다 있잖아.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환경지킴이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와우. 야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와서 네. 우리 강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네네네. 이게 진지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팔랑팔랑 해도 되나 싶었는데 또 네. 이렇게 저희 컨셉에 맞게 또 같이 또 즐겨주시기도 하고 그럼요. 네네. 또 진지하게 또 고민과 성찰해 주실 때는 네네네. 또 함께 또 빠져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에 네. 야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네네. 자 마지막 곡.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힘이나마 조금씩 보태져서 무슨 드래곤볼에 보면 원기옥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에너지가 모여서 네네. 큰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에너지를 딱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아주신 이 에너지들이 정말 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모아주신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지켜내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 슈퍼맨.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인들이여 나라 봅사.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텀블러 사용해야지. 아뿔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는 내 차밍 포인트. 합니다. 오늘도 살리고 돌아라 지구 12바퀴.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지구인의 카리스마 사이즈 가장 난 알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습한 100%. 나나나나나나나 나 다같이 지구야 정말로 미안했단다. 아버지 빈속에 날기 편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독도 한 바퀴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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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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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 12바퀴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서비스 다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의 주위에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스펀 몇 프로 자 마지막 한 번 더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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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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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 12바퀴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하트 모양 정그꽃 바로 지구의 인답게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 그냥 정의의 슈퍼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실천하세요 놀아줘 놀아줘의 무대였습니다. 아우 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내빈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항상 함께하면 신나는 무대 놀아줘의 무대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 두 분이 나오셨다면 이번에 여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이죠. 천상의 목소리라는 표현만 해도 사실은 이분에 대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 않나. 그 이상은 사줄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양지은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등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수은등 은은한 빛 변함은 없어도 당신은 변해꾸려 보이질 않네. 수은등 불빛 아래 휘발길을 떠날 줄 몰라.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 둘 오색불 깜빡거리며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듯 내 가슴은 설레이네. 파란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해꾸려 보이질 않네. 오색등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지은입니다. 네, 보라마 양지은 씨의 무대 함께 했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내일은 미스트로 2에서 영예 1위를 예, 차지한 양지은 씨의 무대.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좀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외모를 보면 너무나 애띤 얼굴이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애띤 목소리거든요. 노래만 하면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목소리와 외모가 안 어울린다. 평소 목소리랑 노래할 때가 그러니까 좀 많이 평소 목소리는 달라진다. 되게 애띤 목소리인데 네. 노래만 들어가면 이제 저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이러다 노래만 들으면 에에에에 이렇게 야 놀라운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연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이제 제주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아우 저는 제주도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확 이렇게 열리는 느낌인데 이 좋은 자연환경이 음악적 감성에도 영향을 줬겠죠?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예. 줬죠. 제가 좋은 풍경과 그 좋은 자연 속에서 네네네. 살다 보니까 네네. 음악적 감수성이 어릴 때부터 아. 좋은 영향이 계속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고요. 예, 예, 예.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 멋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 분이시니까 네. 여러 노래들 있지만 네. 제주도 노래 있잖아요. 네, 예. 있죠. 제주도 노래 많죠. 그죠. 예. 그 삼다에 대한 노래 있잖아요. 뭐 감수광도 예, 있고, 감수광도 네. 있고 뭐 그죠. 네. 예,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주도 그 말로 된 그런 그 노래들 많이 하셨었나요 예전에? 많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소리꽃 앨범이라고 너영 나영 노래를 냈는데 너영 나영도 너랑 나랑 그렇죠. 너랑 나랑 뜻이잖아요. 너영 나영. 예. 그러네. 어차피 보면은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인답게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탄소 중립, 바이소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 주부로서 네. 돌아가 보면. 제가 이제 그 물건을 네. 장을 제가 보잖아요. 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기능뿐만 아니고 네네. 그 폐기 후에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네, 일단 제가 네. 다 분리수거를 하고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해요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안 도와줘요? 저 남편은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건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또 쉴드 치네요. 예. 아무튼 잘하시네. 그래서 예. 저는 또 예. 최대한 환경 오염이 예. 되지 않는 오. 제품을 구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을 네. 위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앞으로도 뭐 에코브리티시니까 예, 그 역할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네. 예, 자 저희 캠페인을 위해서 응원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네.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네네네. 국민답게 탄소 중립 바이소셜 캠페인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저희가 노래 들어봐야겠죠. 예. 양지은 씨의 이 목소리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감성을 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막 뒤집어지고 마음대로 막 노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목소리가 그냥 평이한 게 하나도 없어. 막 뒤집어지고 막 앞으로 날뛰고 막 뒹굴고 막 이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운용하지? 이런 생각에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빙빙빙부터 갑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빙빙빙 돌아올 거야. 당신은 내 사랑. 나는 잊을 수 없어. 스쳐 지나간 지난 일들을 차창가에 달려버리고 먼 길을 돌아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 신곡이죠. 사는 맛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초 같은 하루 무슨 나게 사시나요? 오 힘겨운 고생 끝에 무슨 날 온다는데 오 다 잘 될 거야 살아내느라 애쓴 그대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천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게 지금이야 행복이 걱정오나 아픈 날도 있어야지 오 세월에 늙어지면 추억에 산다는데 오 내 생애 봄날 그때가 바로 오늘이야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그대 걱정 마요 견디다 보면 내일은 좋은 날 올 테니까 찬겨울 지나면 꽃 피는 봄이 오고 웃을 날 올 거야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다시 사는 거야 네, 사는 맛 좋구나. 네, 사는 맛이었고요. 방금 아까 인터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너랑 나랑, 너영 나영. 네, 이 제가 이번에 소리꽃 앨범에서 새로 낸 신곡이거든요. 네, 너영 나영 불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이로구나. 박수 쳐볼까요? 얼쑤! 좋다!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는데 이 몸은 언제면 님만 함께 사나.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이나 밤이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백록담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더니 한라산 올라가니 신랑 각시가 된다.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이나 밤이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이나 밤이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참 사랑이로구나. 참 감사합니다. 브라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난 맑은 하늘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저 또한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창한 일만이 지구를 지키는 일은 아니다. 뭔가 조그만 일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행사가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희망의 빛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멋진 지구를 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를 맞아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